그러면 지금부터는 인성평가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성평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인성평가? 인성 딱 보면 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조금만 겪어보면 어떤 인성의 사람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평가에서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주관적인 평가로 학생을 선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리스크가, 위험이 따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성평가를 할 때 딱 보면 안다라는 방법보다는 좀 정교하게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비행기가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비행기를 타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계기판이 없는 순전히 조종사의 감과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비행과 여러 가지 정교하고 과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기계의 도움을 받는 이런 비행기를 어느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인성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두 비행기 다 어느 비행기든 타고 비행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좀 더 위험이 적고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대학들은 인재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성평가를 하게 될 때 대략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인성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이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평가 지표가 앞에 비행기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도구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대학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그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 그 밑바탕에는 우리 대학은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재상이 먼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재상에 따라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하는 인성을 좀 선택적으로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뽑은 이런 인성들을 잘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평가 지표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재상을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인성 학 덕목들을 먼저 설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 좋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 덕목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인간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정직한 인간일 수도 있고 책임감이 높거나 혹은 타인을 배려하거나 자기 존중감이 높거나 여러 가지 인성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개인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에서 뛰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수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인성이 좀 더 잘 발달되고 잘 교육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에 꼭 맞는 우리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성 항목 중에서 우리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성 항목을 몇 가지를 선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걸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연구를 거친다든가 혹은 모의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학교는 특별히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학생을 뽑겠다 혹은 책임감이 강한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성 항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성 항목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인성 지표와 관련되는 정의서를 제일 먼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역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선생님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굉장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서로 굉장히 협력하고 또 그 협력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이 다 다르면 평가 자체가 굉장히 편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성을 내가 평가하고자 했을 때는 먼저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각각의 인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인성의 개념을 먼저 평가자끼리는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정한 항목으로 이렇게 개념화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평가가 좀 신뢰성 있게 편차가 크지 않게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인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중고표를 많은 대학들은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이 중고표를 만들어야지만 이 중고에 의해서 그 인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성 중고표가 없는 인성평가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계기판이 없는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은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인 그런 중고표를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중고표에는 어떤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인성에 대한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성을 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표 도출 근거에 대해서도 먼저 같이 함께 평가자들끼리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성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이 책임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스스로 나와서 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는 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는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책임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성을 평가할 때는 그 인성에 적합한 행동 특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보기는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평가를 할 때는 훨씬 더 다양한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런 행동 특성이 아주 우수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점수를 높게 주고, 그다음에 이런 행동 특성들이 희미하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낮은 점수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인성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먼저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집단의 목표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으면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나타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척도에서는 가장 좋은 5점의 척도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혹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발전을 기여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 좋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그러니까 공동체의 의식에 대한 먼저 정의를 만들어내고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떤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가를 연구를 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 특성들을 추출을 해서 그런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주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인성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실제로 그러면 이런 척도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실제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성을 평가를 할 때 대학에서는 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평가. 많은 선생님들이 인성평가는 그냥 면접평가에서만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평가를 할 때도 인성평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면접평가를 통해서도 인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성평가를 하는지 실제 적용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